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은요, 교과서 292쪽입니다. 우리 모듬 글 모음집 만들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1번 같이 볼게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떨까요? 우리가 이 만화를 한번 보고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먼저 이 장면부터 한번 볼게요. 이 장면입니다.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하천이나 생활화수로 악취가 나던 하천들을 복원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지금 어른과 아이가 있는데요. 저기 물고기들 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콘크리트로 덮여 있거나 아니면 생활화수 때문에 악취가 나던 하천들을 복원했더니 누가 돌아왔을까요? 네, 이렇게 물고기들도 돌아오고요. 그쵸? 물고기, 새도 돌아오겠죠. 그쵸? 이렇게 함께,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내복도 입고 찬바람도 막아서 따뜻하게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창문이잖아요. 그쵸? 이 창문에 지금 뭘 붙이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뽁뽁이 아나요? 창문에 이렇게 뽁뽁이를 붙이게 되면은요, 집 안에 있던 열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난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따뜻하게 되겠죠. 네, 여기 보면은요, 내복도 입고 찬바람도 막아서 따뜻하게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내복도 입고 이렇게 뽁뽁이도 붙이고 하면은요,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네, 여러분들 우선은요,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네, 맞습니다. 에너지도 절약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나온 것들 말고도 참 많겠죠. 네, 그러면요, 우리가 293쪽으로 넘어가서 인간과 자연이 같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293쪽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글로 써봅시다. 그랬는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글 제목과 쓸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그랬는데요. 우리가 글을 쓰려면은요, 먼저 제목도 한번 정하고요. 그 다음에 쓸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자료가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쵸? 마치 우리가 뭘 만들고자 하면은요, 재료가 필요하듯이 글을 쓸 때도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 이 글을 쓸까? 생각을 정리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의 목적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쵸? 나는 누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 글을 쓸까? 한번 그 목적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으로 글을 쓰기는 정말 힘들죠. 그쵸? 나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꼭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같이 한번 다시 교과서 볼게요. 네, 먼저 선생님은요, 우리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먼저 제목을요. 함께하는 지구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야 되는 까닭,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선 지구는요, 인간만의 소유일까요? 아니죠. 네, 지구는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요, 동물들에게도요, 지구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고요. 인간이 무분별하게 지금 지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인간조차도 살기가 힘들죠. 그쵸? 우리가 깨끗한 자연 속에서 인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야 되는 까닭,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실천해야 될 것들 뭐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거 있나요? 예를 들면은요, 플라스틱 쓰레기 있죠.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많은 식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자.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가까운 거리는요, 어떻게 다니면 좋을까요? 네, 걸어 다닙시다. 그리고 또요, 네, 동물들이 살 곳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쵸? 삶의 터전을 마련하자, 이렇게. 선생님은요, 이렇게 세 가지로 실천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여기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나의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할까요? 네, 먼저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간들이 동물들의 삶의 터전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삶의 터전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그 쓰레기 양을 한번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배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배출을 하고 있는지. 네,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을 때요, 도움이 될 만한 누리집을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는데요. 바로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 블로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 누리집. 여러분들이요, 검색창에다가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요, 블로그도 나오고요, 누리집도 나올 거예요. 이 두 곳 다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두 곳을 한번 참고하고요, 나의 주장을,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꼭 잘 찾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요, 이제부터 할 일은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기. 그 다음에 이렇게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참고할 만한 누리집은 여기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 한번 참고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요. 3번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려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을 글로 써보세요.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자료를 찾았으면요, 글도 써봐야 되겠죠. 지금 이야기한 것들, 생각 정리하기, 자료 찾기, 글쓰기, 이렇게 한번 해본 다음에요, 다시 영상을 이어가 볼게요. 네, 선생님이 직접 써본 글입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요. 어떠한 점이 잘 됐는지, 또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한번 고쳐 써보기로 할게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사용하는 땅은 얼마나 될까? 호주 퀸즐랜드대와 미국 야생동물 보존협회의 연구진에 따르면 남극을 제외한 육지의 77%, 전체 바다의 87%가 인간에게 점령당했다고 한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인간이 사용하는 육지 면적은 전체의 15%였지만 급속도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지구상에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23%밖에 되지 않았다. 지구는 인간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원래 동물과 식물, 인간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곳이었던 지구를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여러분들, 우선 이 문단은요, 어떠한 부분일까요? 네, 서론 부분이죠. 네, 한번 적어 볼게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서론 부분의 역할은 뭐죠? 네, 맞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한번 드러내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요,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인간이 지구에서 사용하는 땅은 얼마나 될까? 이 문제를 가지고 문단을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들 몇 퍼센트나 됐어요? 네, 지금 육지의 77%, 그리고 바다의 87% 이미 인간이 다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요, 지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고 동물들, 식물들이 야생의 상태로 지낼 수 있는 곳이 불과 23%밖에 되지가 않죠. 네,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괜찮지 않나요? 서론에서 제기할 만한 문제로 괜찮고요. 그러면은요, 지금 글쓴이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지요? 네, 원래 동물과 식물, 인간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곳이었던 지구를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알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우선 이 문단에서 고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이 부분부터 볼게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인간이 사용하는 육지 면적은 전체의 15%였지만 급속도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지구상에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23%밖에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인데요. 먼저 어색한 곳은 어디냐면요. 네, 여기. 이 부분입니다. 되지 않았다. 요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현재라고 했거든요. 그쵸? 현재 지구상에는요. 23%밖에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그 얘기니까 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치면 어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 있잖아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인간이 사용하는 육지 면적은 전체의 15%였지만 이 부분 있잖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문장이 조금 긴 것 같습니다. 그쵸? 불과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니까 약간 길다고 보고요. 선생님은요, 한 번 정도 문장을 끊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울 때요, 너무 긴 문장은 적당하게 끊어서 두 문장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이 문장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인간이 사용하는 육지 면적은 전체의 15%였지만 급속도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지구상에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23%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 문장을요, 여기에서 한번 끊어주겠습니다. 네, 15%였다. 이렇게 요거 지워주고요. 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를 하나 해줘야 되겠죠. 어떠한 접속어를 추가를 해주면 좋을까? 여기에다 요 표시를 해주고요. 네. 하지만 이 말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전체 15%였다.
하지만 급속도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다듬으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요, 우리 두 번째 문단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입니다.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입시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은 앞으로 20년간 발생할 플라스틱 쓰레기 규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2040년까지 약 13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땅과 바다에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분해되지가 않아 땅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동물들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서 먹고 위험에 빠지기도 한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면 비닐봉투의 사용을 없앨 수 있다. 또한 물이나 음료수를 마실 때 컵, 텀블러 등을 이용하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문단입니다. 네, 먼저 이 문단은요. 본론이겠죠. 그쵸? 본론 1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일까요? 네, 맨 앞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입시다. 이 문장인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틀리는 문제인데요. 여기에는요. 줄입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네, 뭐뭐 했다, 한다,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요거를 고치면 좋겠죠. 줄입시다가 아니라 줄이자 라고 하면은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문장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 부분 한번 볼게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면 비닐봉투의 사용을 없앨 수 있다? 네, 여러분들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닌다고요. 비닐봉투가 완전히 사라진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줄일 수 있다 정도로 고치면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 본론 1 문단 이 정도만 고쳐도 되겠죠. 다음으로 본론 2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이 부분입니다. 약간 짧으네요. 네, 그러면은요. 어떤 내용일까 한번 같이 볼게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자. 우리나라에는 약 2천만 대의 가까운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고 이로 인해 연간 약 3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고 한다.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니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니면 건강이 좋아진다. 최근 청소년들의 운동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니면 자연스럽게 운동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문단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선은요. 중심 문장은 무엇일까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자 입니다. 그쵸?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요. 그런데요.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네, 사실은 많은데요.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우리나라에는 약 2천만 대에 가까운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고 이로 인해 연간 약 3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고 한다. 이 내용은요 괜찮은데요. 그 다음부터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니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니면 건강이 좋아진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운동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네, 여러분들 지금요 여기까지 뭐 나쁘진 않은데요. 갑자기 청소년들의 운동 부족 문제가 언급되고 있죠. 네, 이 청소년들의 운동 부족 문제는요, 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지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부터 이 내용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요, 한꺼번에 그냥 드러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뺀 만큼 우리가 이 부분을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우선은요,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는요, 괜찮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요, 이렇게 온실가스가 연간 3톤이나 배출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니면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고, 뭐 이러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요, 부가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니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고, 또한 건강도 좋아진다. 이 정도 문장은요,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한 다음에요. 네, 그리고요,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는 약 2천만 대의 가까운 자동차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의 어때요? 이게 아니죠?
한 글자니까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되나요? 네, 2천만대 에 가까운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요. 본론 세 번째, 다음 문단 한번 같이 가볼까요? 먼저 본론 세 번째 문단, 그쵸? 이 문단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동물과 식물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자. 인간의 욕심을 위한 무차별한 개발은 동물과 식물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 이들에게 삶의 터전을 돌려주기 위해 숲이나 생태공원을 만들고 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산이나 바다에 있는 동물들의 먹잇감을 너무 많이 채취하지 않고 남겨두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할 수 있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내용의 문단입니다. 먼저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첫 번째 문장이죠. 동물과 식물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자. 이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색한 부분 혹시 찾아봤나요? 네, 인간의 욕심을 위한 무차별한 개발이라고 했는데요. 이 무차별이란 말보다는요. 네, 무분별한. 조금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인간의 욕심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은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네, 여러분, 이 표현 어떤가요? 네, 조금 너무 불확실한 표현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이렇게 한번 여기를 쥐어주고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요. 네, 이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네요. 그러면 마지막 문단도 한번 같이 볼게요. 지구는 인간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많은 동물, 식물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곳이다. 그래서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개발로 인해 동물과 식물의 삶의 터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자. 그리고 동물과 식물의 삶의 터전을 보전하자. 만약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자연에게 그들의 삶의 터전을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 네, 우선 이 문단은요, 결론이지요. 결론에서는요, 이 글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요. 네, 이러한 기능들을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론 부분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게요. 먼저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지구는 인간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많은 동물, 식물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곳이다. 그래서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개발로 인해 동물과 식물의 삶의 터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네, 이 두 문장이요. 그래서로 이어주는 거 괜찮나요? 네, 아니죠. 먼저 앞의 문장에서는요. 지구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뒤의 문장에서는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동물과 식물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하지만 이런 말로 연결을 해주면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도 이상한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들 여기 만약이 나왔죠. 만약이 나왔는데 때문에가 나왔어요. 요거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쵸? 만약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만약 이러한 것들을 실천한다면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지어보고 실천한다면 만약은 이렇게요.
어떠어떠하다면, 한다면, 뭐뭐라면 이러한 말과 호응하기 때문입니다. 그쵸? 라면, 뭐 예를 들어 다면 이렇게 이런 말들과 이 만약이 호응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글을 고치는 것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책 294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294쪽입니다. 3번입니다. 글을 고쳐 쓰는 방법에 따라 자신의 쓴 글을 점검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쓴 글 있잖아요. 그 글을요, 이 점검 질문에 따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로 무엇을 쓴 글인지 알 수 있는가? 그랬는데 여러분들 어땠나요? 네, 어떠한 이야기를 쓴 글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자 이러한 내용이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읽는 사람을 고려했을까요? 네, 선생님이 봤을 때는요, 읽는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한 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글 수준에서는요, 이렇게 두 가지 말고 한 가지만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목도 한번 꼭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의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였는가. 이렇게 한번 점검 질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그 제목 뭐였죠? 함께하는 지구였는데요. 나쁜 제목은 아니지만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목을 붙여준다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 제목만 보면은요. 이 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야 할 지구. 요렇게 한번 바꿔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요, 우리 문단 수준도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점검 질문입니다. 한 문단에 하나의 중심 생각만 있는가? 네, 여러분들 어땠나요? 네, 중심 문장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요. 네, 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 문단은 이렇게, 이 뒷부분, 마지막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첫 부분, 그쵸?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자. 세 번째 문단은 각광거리는 걸어다니자. 네 번째 문단은 동물과 식물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자. 다섯 번째 문단은 삶의 터전을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주장을 마무리하고 있으니까요. 네, 각 문단별로 하나의 중심 생각만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O. 네.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X로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X는 좀 심했다 하면은 세모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 여러분들 어땠나요? 네. 다 괜찮았는데요. 한 문단만 이상했죠. 네. 본론 두 번째 문단이요. 그쵸?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자 그랬는데 뒤에서는 청소년들의 운동 부족 문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문단은요. 조금 고쳐야 된다고 했었죠. 네, 그러면은요.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X. 그쵸? 네, 그러면은요.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네, 중심 문장 어울리는 뒷받침 문장을 써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고쳐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요, 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필요 없는 문장은 없는가?
이러한 질문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혹시 필요 없는 문장이 있다면 삭제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요.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는요. 이 글에서는요. 굳이 삭제할 만한 문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잘했다. O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문장과 낱말 수준에서 점검해 봅시다. 문장 호응이 잘 이루어지는가? 네, 여러분들 이것도 사실 틀린 부분이 있었죠.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 만약이라는 말과 때문에라는 말이 호응이 전혀 맞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 부분도 X입니다. 네, 만약과 때문에는 호응이 맞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치면 돼요? 이렇게 면으로 고치면 되죠. 다음 질문, 글씨 쓰기를 바르게 했는가? 네, 이 질문은요, 선생님이 사실은 컴퓨터로 작성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했다고 하고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어떠한 질문 더 추가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문장 수준에서요, 불확실한 표현이나 너무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이 있는가? 이런 질문 괜찮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만들어 본다면은요, 낱말 수준에서도요, 알맞지 않은 낱말이 있는가? 이런 질문 두 가지 정도 추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선생님은요, 이 두 가지 다 걸렸네요. 그쵸? 먼저 불확실한 표현 여기 있었죠.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 고쳐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요. 무차별이 아니라 무분별로 바꿔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것도 X, 이것도 X네요. 네, 선생님 지금 X가 너무 많네요. 여러분들은 동그라미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요, 4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에서 쓴 글을 고쳐 써봅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고칠지 정해보았다면은요, 붙임 5번을 뜯은 다음에요, 거기에다가 고쳐 쓴 글을 작성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고쳐 쓴 글에 전달하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면 사진, 표, 지도, 그림 따위를 추가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추가해보면 좋겠죠. 뭐 관련된 사진이 있다면 사진, 표나 지도, 그림 이런 것들 구할 수 있다면 첨가를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요,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고쳐 쓴 글을 모아 글 모음집을 만들고 전시회를 열어봅시다. 만약 상황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비록 직접 전시회를 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도 전시회를 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295쪽 넘어가 볼게요. 네, 295쪽입니다. 7단원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은 글을 고쳐 쓰는 방법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써봅시다. 고쳐 쓸 부분인데요. 고음어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쓴 글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한다. 이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단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네, 이렇게 한번 고쳐보았습니다. 글의 짜임에 맞게 문단의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문단의 순서를 조정하거나 고쳐 쓴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고쳐보면 좋겠죠. 문단 안에서 중심 문장이 뒷받침 문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요. 문단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문단의 중심 생각을 잘 나타내는 문장으로 고쳐 쓰면 되겠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이나 잘못 쓴 낱말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요,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어색한 문장이나 낱말을 바르게 고쳤으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읽는 사람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읽는 사람의 흥미를 끌거나 이해를 돕는 내용을 보충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다시 고쳤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 이번 단어 어땠나요? 글 고쳐쓰기 쉽지만은 않은 단원이었는데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글 고쳐쓰기요. 선생님은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 단원을 통해서 글 고쳐쓰기를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단원에서 배운 것들 꼭 명심을 하고요.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요. 글을 잘 고쳐쓰고 가다듬는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7단원은요,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8단원 작품으로 경험하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